대장동 관련한 발언 중에 유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골프를 쳐놓고 너 왜 골프 쳤다고 안 쳤다고 이야기해. 너 그거 허위 사실이야. 그래서 그게 유죄가 나왔다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재명 지사가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질문을 받은 적이 없고 안 쳤다고 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기소를 하니까 판사가 유죄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관광 가서 해외 출장 갔을 때 10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4명을 잘라서 확대해가지고 무지 친한 사이인 것처럼 또 그러니까 골프를- 4명이서 골프를 쳤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4명은 다 기억할 수 있지 않느냐. 예. 라는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진을 조작한 사진을 것이죠. 이제 좁게 예. 확대한 거죠. 근데 네. 이재명 그 후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골프 친 것처럼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4명이서 찍은 사진을 올렸더군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 사진은 10명이 찍었던 사진인데 부분 편집해서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채널A 나가서 하신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 사진을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사진을 근거로 공격을 한 거예요. 어떻게 4명이서 치는데 모를 수 있냐라고 한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원본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원본은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채널A에 나가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사진을 조작했더군요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골프를 안 쳤다는 발언은 없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저것은 그야말로 어떤 사진을 조작한 불량한 행위, 양심 없는 행태를 지적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앞에 전제가 달렸던 말 중에 수식어처럼 붙은 말,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이 말 때문에 그걸 의미를 확대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발언이었다라고 해서 유죄를 내린 것인데 굉장히 이건 악의에 가득 찬 해석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문제를 찾아내서 하지도 않은 질문, 하지도 않은 답변을 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게 저 검찰의 기소였고 그대로 받아준 게 법원의 판단인 그러니까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 공소장을 근거로 해서 재판부는 판단을 한 거다. 예, 그대로 해준 거죠. 검사가 원하는 대로. 이 사진이 처음 나왔던 거 맥락을 한번 보시면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박수영 의원이 이 사진 올리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 박수영 의원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도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라고 해서 요 사진을 딱 잘라가지고 네. 한 팀으로 골프를 쳤다면 어떻게 김문기를 모를 수 모른다고 있느냐.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 얘기는 뭐냐면 4명이 한 팀으로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를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허위 사실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네네. 그걸 가지고 근데 야 골프를 안 쳤다고 당신이 거짓말한 거야. 골프 쳤잖아. 이 사진 찍기 하루 전날 골프 같이 여럿이 같이 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하루 전 얘기를 요 날이랑 같이 붙여가지고 4명이 같이 골프 쳤잖아. 네. 라고 말했다고 판사가 해석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법리적으로 따지면서 또 현타가 오는 게 골프 쳤다 안 쳤다. 그게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과는 너무 진짜 무게의 차이가 크다. 진짜. 그러게요, 진짜. 네.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린 또 따질 건 따져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다음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요거는 이제 짧게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네. 뭐냐면 당시 야당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줬다. 이재명이 네. 대장동 일당을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걸 계속 공격하고 의심을 했던 거예요. 네. 이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에 나와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해명을 했던 이 발언이 이제 거짓말이라고 해서 유죄가 나온 건데요. 네. 그 장면 영상으로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또 다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거 사셔도 건축 허가 안 해줍니다. 요만큼만 해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5곳이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자, 조금 길어서 곽수사는 이해 못했습니다. 자, 요거를 간략하게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네. 자막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요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막.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서 네. 나 이재명 시장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음. 그리고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지만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요렇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시간 순서로 보면은 이제 네.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지만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이게 먼저겠지. 네. 그런데 공공기관의 특별법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했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 순서에 따르면. 네, 네. 요렇게 이제 국회에 나와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요 부분부터는 우리 의원님이 또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국회 속기록 보면 내용이 좀 긴데 딱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째, 국토부가 해달라고 협박을 했는데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또 5개 공공기관입니다. 네. 5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해달라고 협박하는데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중에 나중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여기에서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절반만 받아줘가지고 절충안으로 준주거지로 바꿔줬다. 네. 그러니까 새 요구에 따라서 절반만 받아줬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안 해줬다, 새 요구가 있었다, 절반 이 말을 다 빼버리고 협박을 받아서 해줬다. 이렇게 말을 왜곡을 시켜버린 거죠. 검사가 그렇게 왜곡을 했는데 자, 다시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발언을 거짓말이라고 해서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예. 검찰은 뭐라고 기소를 했냐? 잘 봐요. 네. 자막만 보세요. 네. 검찰은 국토부에 협박이 있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이재명 네가 얘기했지. 근데 이건 거짓말이야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죠. 예. 두 개를 섞었다는 거야. 아. 두 개를 네. 맞죠? 예. 예.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만 붙이고 몸통을 다 잘라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를 붙인 이상한 동물을 짐승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저 지금 자막에 있는 용도 변경 거기 딱 잘라가지고 검찰은 국토부에 협박이 있어서 용도 변경을 했다로 검찰은 기소를 했다. 그래서 이제 판사는 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한 거 아니잖아. 니들이 공공기관법 그런 거에 따라서 스스로 변경한 거잖아. 너 이재명 거짓말했네.라고 해서 유죄가 난 거야. 기소 그러니까 자체가 기소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그 기소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거두절미한다는 말이 머리 꼬리를 떼고 몸통만 가지고 설명할 때 거두절미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몸통을 빼버리고 머리와 꼬리만 붙인 겁니다. 네. 협박 받았다. 뒤에 다 생략하고 3가지를 생략한 다음에 변경해줬다. 이 이상한 짐승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문장 이게 왜곡된 사실상 하지 않은 말을 한 걸로 기소를 했는데 네. 이 말을 범죄 사실로 삼은 다음에 증거로 입증된다고 유죄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진짜 그런가? 왜냐하면은 영상이 존재하잖아요. 예. 그럼 판사님도 영상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진짜 웃기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텍스트나 워딩이 뭐라고 돼 있든 선거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기준으로 나는 이거를 해석을 하겠어. 에이. 앞뒷말이 다 떨어지더라. 앞뒷말을 이어붙여도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의도한 말은 그런 말이고 선거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야라고 독심술을 얘기하고 저는 쭉 보면서 서한샘인 줄 밑줄 쫙 이건 무슨 네. 뜻이에요 하고 본인이 그냥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 판단을 해 판사가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 아까 김문기 건도 그렇고 네. 백현동 건도 그렇고요. 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은 실제로는 이거지. 유권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거짓말. 너 같이 뭐 골프 안 쳤다고 왜 거짓말해? 내 팀이야. 또 이 건도 마찬가지로 협박 받았다고 너 거짓말한 거지. 앞뒷말 다 째고 다
다 빼고 본인은 야 내가 보니까 전체적인 취지가 이래. 그러니까 유죄. 이렇게 판결했어요. 맨 앞단에 이 얘기가 써 있어요. 저 얘기의 배경이 또 뭐냐면 심각해요. 이렇게 본 거예요. 판사가 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냐라면 너 대장동하고 백현동에 비리 있었잖아. 그 비리가 있는 걸 추궁하니까 그거를 변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렇게 판사가 설명을 한 아니 거예요. 비리 있었잖아는 건 예단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 재판부에서 다뤄지지도 않았고 별도의 다른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거고 그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넌 거짓말을 한 거야.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너무 강력한 예단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백현동에 특혜가 없었다라면 만약 특혜가 없었다라면 네. 이 판결이 이게 전제가 안 맞는 거예요. 백현동에 특혜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너 백현동에 특혜가 있었으니까 그걸 감추기 위한 거짓말을 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인데 본인이 왜 그걸 예단해? 그러니까 그런 예단이 있다고 저는 계속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앞문장과 뒷문장에선 요렇게 문장을 끊어가면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문장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야 라고 스스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요. 다. 그래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백현동하고 대장동에 문제가 없게끔 생각하게 만들려고 한 거잖아. 그렇게 민의를 얘기를 왜곡시킨 하는 거예요. 거잖아. 와. 이런 거예요. 이거는 거의 그 저기 뭐 위기의 민주주의에 보면 룰라를 재판하면서 검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증거를 인멸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그래서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룰라가 유죄를 받거든요.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 예. 근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기 때문에 제출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래서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와.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랑 비슷해요. 아니, 네가 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잘못 받아들이도록 일부러 말을 그렇게 했지. 근데 나는 내가 네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딱 캐치했어. 와. 판사가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한 거예요. 제 얘기 말 맞다나 한동훈 대표는 지금 백현동도 유죄라고 판결을 내린 네,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고 하는 있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의원님, 근데, 네.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또 하나 판단하는 것이 협박을 한 적이 없는데 협박을 받았다고 얘기했던 것. 맞습니다. 이것도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그걸 또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 근데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지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게 말의 뭐 의미도 왜곡을 시켰지만 네네.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도 관심거리일 텐데 그렇죠. 협박이 있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거든요. 판사는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니들 우리 의견 안 따라도 돼. 뭐 니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의무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고 공문을 보내준 적이 있으니까 네.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 거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위를 앞뒤를 살펴보면 3, 4년 동안 공문을 20회도 넘게 보냈습니다. 협조해달라고. 아, 국토부가. 네, 근데 제가 확인한 것만 11건입니다. 와. 그리고 백현동에 대해서는 백현동 네. 그 식품연구원 부지 문제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만 딱 특정해서 3건을 또 보냈습니다. 세건. 그리고 국토부가 수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요청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발전 그 회의 거기에서 5개의 부지 딱 집어서 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까지 집어서 용도 변경에 협조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네. 그리고 행안부나 총리실에 그 공문을 보면 거기에 딱 어느 행위라고 특정하지는 않지만 물론 매년 보내는 것이긴 한데 국정과제 이행에 협조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등으로 인적 뭐 징벌을 한다, 인적 처벌을 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공문을 보냅니다.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당하는 그 성남시 공무원들,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다가 지방자치 살림살이를 그렇죠. 하는 공무원들이나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심적 압박감, 협박감 같은 것을 안 느낄까요? 그 압박 최소한 느끼죠. 압박은 느끼죠. 그러죠. 그래도. 뭐 조폭이 불러놓고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해서 네. 그거 나 겁준 적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협박이 있었다는 것이고 문제는 그다음에 또 협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선거법에서 처벌을 하는 것은 후보자 본인의 행위 또는 경쟁 후보자의 행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야 처벌하지 선거와 아무 상관도 없는 갑동이 바람 폈다. 똘동이가 옛날에 빵 훔쳐먹는 거 봤다. 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변론으로 하고 선거법 위반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근데 국토부가
협박했다라는 말은 삼자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피고인의 행동인 것처럼 만들려고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라고 문구를 바꿔버립니다. 기소 자체를 근데 그래서. 설령 바꿨다고 해도 내 행위는 아닌 거죠. 나는 당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일 뿐 그렇죠. 내 행위는 아니긴 마찬가지 야.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문구까지 바꿔서 왜곡한 기소를 하는데 이거를 유죄를 해줬다는 것은 저는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증거나 법리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무죄가 날 것을 확신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유죄가 나는 바람에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제 잘못입니까? 합리적인 그 법관, 합리적인 재판부를 전제로 이렇게 합리적인 예측을 했던 내가 잘못이냐 이 말이죠. 네. 저는 억울합니다. 네, 오늘 사방 댓글에 박균택 무능하다 뭐 이런 글들 많더라고요. 정말 억울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버립니다. 좀 아쉬운 게 법조 기자들은 증거와 사실관계 중심으로 보도를 하는데 네. 주로 검찰이 주는 자료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항상 피고인한테 불리한 보도가 나는 게 관행인 것 같고 정치부 기자님들은 상황에 대한 이해는 가는데 구체적인 팩트나 법리, 증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력이 좀 깊지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걸 보도를 잘 안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백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이 얘기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법률가 입장에서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뭐냐. 국회 증감법에 의하면 거기서 만약에 위증을 했다고 한다면 그 법에 따라서만 처벌을 하고 다른 법으로는 일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돼 국회 있어요. 증감법에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저건 경기도 국감장에서 증인으로 한 발언이니까 네. 선거법 적용이 안 돼야 하는 거죠. 근데 검찰은 거의 기소를 했고 아. 법원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걸 유죄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 국정감사와 상관없는 발언을 했다. 허위 사실로 일관했다.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없어서 이걸 유죄를 한다고 했는데 아니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묻는데 그 그것만 답을 관심 있었어요. 그것만. 근데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국감과 상관없는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심적 압박을 받은 것을 협박으로 표현한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도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이거나 표현이 좀 과장된 경우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뭐 허위 날조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굉장히 쟁점파악을 빨리 표현을 다 못했는데 다 알아듣는군요. 예, 근데 감사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내가 거짓말을 안 했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거짓말을 전제로 뭐 이렇게 이제 방패막이를 하시겠지. 삼는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네. 그 말 좀 제발 하지 말라고 그렇겠죠. 그러시는데 네. 답답해서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예. 근데 저는 알겠습니다. 백현동 사건 기록이 아직도 안 넘어갔다는 거 처음 그게 제일 알았어요. 충격이네. 충격적이에요. 법률가로서는 그게 제일 저게 충격이에요. 위례 신도시 재판 이제 뭐 종결하고 이제 대장동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백현동은 아직 재판이 시작 안 됐다는 이유로 안 내는데 그래도 1년 전에 기소했으면 지금은 줘야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분석을 네, 할 거 네. 아닙니까? 안 줘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 막 수만 페이지 어떤 사건은 20만 페이지 기록을 주면서 알겠습니다. 판사는 왜 빨리 저 준비 안 하냐고 닥다르는 이런 모양이 아니 이루어지는 저 거죠. 이게 왜 제가 하냐면요. 이렇게 해서 무슨 구도 정치적으로 무슨 구도를 만드냐면 이재명 재판에서 저런 식으로 이재명이 시간을 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선거 이 지금 항소심 재판도 빨리 그렇게 가야 시간 된다. 끄는 걸 막기 위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라는 식의 압박을 빌서 시작을 했어요. 하고 있어.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백현동에 네. 대해서는 아직 재판도 시작 안 했는데 왜 지금 알겠습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얘기하냐는 거죠.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룰 게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원고상으로는 한 장 했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 50장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균택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